자, 그럼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 파트 6인데요. 마지막 파트죠. 우리가 문제편 1권에서 기타의 과목들 있잖아요. 뭐 조직이해라든가 뭐 이런 거 대인관계 등 이런 그쪽에서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부록으로 빼서 뭐 여러분들이 거의 안 봅니다. 교재에서도 뭐 조금만 차지하면 돼요. 거의 안 보고 시험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물론 뭐 국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긴 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이라는 건 말을 하고 얘가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알아들으려면 말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화하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얘가 문서를 이해 못해. 그게 중요한 거고. 작성을 또 잘 못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로도 잘해야 되겠죠. 요점을 잘 전달하고 파악해야겠죠. 뭐 글을 썼는데 도대체 얘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글을 작성해서 보여줬는데 이해를 못해 전혀.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하고 의사소통인데 뭐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착각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해라. 서로 소통을 해라. 그런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후서 검토와 피드백의 활용 언어의 단순화.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려면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잘 하고요. 언어를 단순화하고요. 경청을 잘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경청 잘 들어야죠. 감정을 억제해야 돼. 말하는데 막 얘가 화가 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고서는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시면 이걸 다 써야 돼요. 회의 보고서, 출장 보고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거 씁니다. 대기업은 다 써야 되죠. 아니 뭐인지 알아야 될 거니까. 맨날 먹고 녹을 수는 없잖아요. 설명서도 써야겠죠. 고객에게 상품 소개서, 제품 설명서 이런 걸 쓰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잘 써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양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이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설명서가 거의 없어요. 설명서가 거의 없고 영상이라든가 이걸 보고 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문서 작성하는 법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설명서, 뭐 기획서 이렇게 작성한다, 뭐 보고서 이렇게 작성한다니까 뭐 전혀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경청 잘하면 됩니다. 경청은 시험에 잘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보면 자,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가로채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일단 수용한다, 순서를 지킨다, 그 다음에 주장을 들어준다. 자, 시선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어색하다고 시선을 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라는 거고, 자, 경청을 조회하는 10가지 요인, 이것도 잘 나옵니다. 짐작하는 거,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고 설명해야 되는 거고, 걸러내기, 판단하기, 다른 생각하기, 조언하기, 언쟁하기, 슬쩍 넘어가기, 비위 맞추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 이런 거. 자, 효과적인 경청 방법. 경청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예측하고 나와 관련 짓고 질문하고 요약하고 반응하는 뭐 이런 단계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뭐냐면 자,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연단 공포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라든가 또는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자, 생소한 환경, 의사표현 성과의 불안 등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준비를 해라. 말할 기회를 자주 가져라.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해라. 처음부터 웃겨라. 그러니까 웃으면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니까 심호흡을 해라. 청자 분석을 해라. 호박으로 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또는 무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청자의 코를 봐라. 자, 말을 연습합니다.
등이 의자에 닿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조금 당기고 앉은 채로 키를 최대한 도로 높일 수 있도록 쭉 뻗은 다음에 목의 근육을 조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요인 뭐 이런 것들 10가지가 있는데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일단 의사소통 능력이 이렇게 위에처럼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거의 나올 리가 없고 보통 이제 실용문 위주의 문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듈형이라고 하는 요게 나오죠. 그래서 실용문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지문이 긴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가 많으니까 그 해당 기업의 전문 용어들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 해당 기관의 보도 자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치를 꼭 봐야 되고요. 자, 나라장터에 가시면 발주 관련 공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기 전에 해당 공격을 봐야 되고요. 자, 법제처에 가세요. 법제처. 그러니까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치시면 그 해당 법률 개정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을 보신다. 그럼 철도 관련 공문을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철도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도라고 치시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코레일이다. 그러면 철도, 운송 등으로 검색해서 이런 약관이나 법률 등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 찾기는 빨리 푸는 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빨리 늘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 해당 지문을 빨리 독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글을 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커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를 판단해서 그 논리 구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고요. 자, 글을 읽는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서 주제문과 연관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주제문은 보통 어디에 많죠? 앞문장이 많아요. 두 가지씩 형태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긴 문장을 읽는 요령은 일단은 앞에를 첫 문장을 5의 강도로 읽고요. 2, 3, 요 정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강도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뒤에는 보통 예나 예화나 예시 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약간 힘을 빼고 읽고요. 여기서 힘을 좀 강하게 줄고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읽는다. 긴 문장일 경우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PSAT형 같은 그런 좋은 글에서 활용이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실용문에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문은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문가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시험장에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꼭 좋은 문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PSAT형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라서 패턴이 좀 존재합니다. 패턴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실용문이라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려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아니 내가 풀면 이미 한번 보고 푼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굳이 강의를 듣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접근법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제 문장을 빨리 찾는 게 좋은데 대부분 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인용이나 예화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해석이 주제 문장이나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바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는 말로 시작되면 주제 문장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결국, 요컨대 이런 것들이죠. 자, 물음표가 붙은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문장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화두를 던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또는 거기에 대한 해설, 이게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는 되게 어렵죠. 내용일치는 문장이 길면 여러분 이걸 읽고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이거를 읽고 푸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먼저 읽고 푸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정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지문을 알 것 같아. 그러면 선지를 보고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생전 모르는 지문이다. 그럼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걸 읽고서 이게 바로 들어가는 게 될 리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건 내가 이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지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읽고 들어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읽어야죠, 뭐.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5, 2, 3으로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읽어 나가면서 어떤 요지인가를 대충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별로 대략적인 주제 문장일 것 같은 거를 줄을 일단 쳐놔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어디냐?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2번에 말하고 있는 건 4분 단위고 4번에서 말한 건 3분 단위, 이렇게 찾아서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타겟팅 방법이죠. 각 문단의 주제문을 찾아서 타겟팅을 해나가는 방식, 이게 좋은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로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가장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불일치, 내용 일치 문제는 이게 미시적 접근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접근 문제가 있고 미시적 접근 문제가 있죠. 거시적은 보통 주제문 찾기라든가 뭐 밑에 있는 결론에 무슨 뭐 빈칸을 채운다거나 이게 이제 거시적 접근인 거고, 미시적이 이제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와 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투머치. 너무 오버한 거야. 내용이 없는데 오버해갖고 자기가 그걸 갖다 추론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어려운 글은 자체 감정이기 때문에 따로 파놓은 함정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알려드렸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풀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문장 안에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에 나온 지문이 선지에 나오면 그 문제는 틀렸다. 이런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아는 거고, 시험장에 가서는 읽어보고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NCS에서는 그 해당 공문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지식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장 배열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문장 배열은 무조건 풀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시어를 사용하고 개념의 이름의 선호, 접속사, 단어의 중복 사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시어의 사용이 뭐냐?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 문장 배열 문제가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좋은 문장을 따와. 어디 책에서 뺏겨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딱 써놓고서 가나다라를 써놓는 거예요. 네, 섞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게 이렇게 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문제 내기가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여러분이 가나 다라가 답인데 어떤 애가 질문해요. 왜 라나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답변해 줘야 되죠. 근데 어떤 문장들은 섞어도 그냥 이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요걸 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틀린 문장 찾기가 있는데, 틀린 문장은 문법상에 뭐 오류나 문장 찾기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모듈형이죠. 모듈형.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진 않죠, 이 문제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뭐 전철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죠? 이렇게 부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 5번부터 봅시다. 경전선 광양 진주 전철화 사업으로 교통편의 향상과 온실 감축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겠죠. 저는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지문을 많이 봤다면 뭐 찾기가 편하겠죠. 그렇겠죠? 자, 보면은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경전선이래요. 경전선. 여기 경전선이죠.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맞죠? 자, 순천 부전 구간에 기존 발생했던 이산화탄소가 55.8% 정도가 감소한다. 여기 돼 있죠? 맞고. 자, 비전철 운행 구간이 경전선 광양 진주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직
그 전철이 없다나 봐요. 그래서 전남과 경남을 이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런 게 그거잖아요. 밑에 보면 이게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 잘 보면 그 광양에서 진주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광양에서 진주가 여기죠. 여기가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순천이 여기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구간인데 여기 순천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여기 구간이 없나 봐요. 이거 짓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순천과 부전에 요거를 구축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남과 경남을 이어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고, 자, 이미 경전선은 2012년 6월 순천과 강양 구간에 2012년 12월 진주와 마산 구간에 전철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 경전선은 이때 전철화가 완료됐죠. 맞죠? 자, 2020년에는 순천에서 부전까지는 146.7km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160km가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넘어가서 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황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현황 분석 부분에 들어갈 내용.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자, 정책 방안과 현황 분석이에요. 정책 방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문제점을 개선한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을 보급해라. 자동 상담 시스템을 개발해라. 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설명 부재로 이용자가 불만이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말정산에 자동 프로그램을 넣었더니 이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잘 사용이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사용 방법에 관한 상담 수요가 폭증했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갈 게 뭐냐면 현황 분석이죠. 현황 분석. 현황 분석에 들어갈 게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이니까 자, 자동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 불만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라는 건 뭘까요? 이건 전망이죠, 전망. 그죠? 그러니까 현황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현황은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자, 연말정산 기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마감 기한이 지나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람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지금 이거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연말정산 기간 중 세무서 전체 월평균 상담 건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요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이 맞겠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됐고요. 넘어가서 자, 이런 것도 국유 농지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추진, 토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가 봐요. 자, 정부는 국유 농지의 전대 빌려주는 거라든가 용도 사용 등에 대해서 현황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를 받은 높은 임차를 받고 다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빌려서 다시 임대를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원상복귀를 하고 있고요. 수익 계약 및 입찰 제한 등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법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이런 걸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무단 점유 신고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대부 시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도입했다. 자,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자, 이것도 무조건 5번부터 풉시다. 자, 국유 농지 불법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농지 매각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불법 사용이 없어질 때까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할 거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자, 근절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맞죠? 자,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정부는 국유농지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법이다. 여기 있죠? 맞죠? 자, 국유농지에 관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적발된 경우 불법 행위와 행한 자에게 향후 입찰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여기 나와 있죠?
향후 입찰 제한 등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국유를 빌려가지고 불법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전대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절해라라는 거죠. 자, 국유농지에 관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적발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 회복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보니까 즉시 하죠. 착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한다고 돼 있죠. 상당한 기간이 아니고 즉시 처리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걸 봤더니 공사 청렴 스마트 클린 신고 제도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 안 하고 조직 풍토를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공사나 공단은 계약을 하다 보면 뭔가 금품 같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거 해주면 돈 좀 줄게. 또 돈 미리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품, 향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찍으면 나온다 이거죠. 자, 신고 대상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으로 부당한 정치 개입, 그 다음에 정치 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자, 수수행위는 뭐냐면 이권 개입, 사적 사용 수입,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금품 제공, 그 다음에 배우자 등 금품 수수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퇴근 후에 직업 발선 이런 것들 안 되죠. 퇴직 후에 직업 발선을 받는 거죠. 이거 도와주면 나중에 그만두시면 저희 회사 이사직 같은 거 하나 드릴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업무 처리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신고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5번 땡땡공사는 자발적 청년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 이게 뭘까요? 자발적 청년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맞죠? 자, 31조에 신고인과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일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한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배신자 아니야? 조직을 배신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만약에 신고했는데 그 피신고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고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자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감사실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뭐 신고하는 방법은 밑에 있겠죠. 자, 보면 여기 봤더니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감사실로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부당이득의 수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그 다음에 재산의 사적 사용,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되지만 직무 관련자의 미래 보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 보장 해당되죠. 여기 보니까 퇴직 후 직업 발선 뭐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퇴직 후 직업 발선 등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자, 신고 대상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행하는 행위, 차별 대우 알선 청탁 안 된다. 자, 1,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음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이죠. 용역을 발간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이런 처벌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는 수단들과 함께 개선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음주 대책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 운전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같은 건 항상 문장을 조심하세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된다는 거죠. 단속 강화를 매일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음주운전 예방이 되겠죠. 자,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상당한 효과를 갖는다. 자,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더라도 최소한 면허가 없는 동안에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술 먹는 사람들 막을 수는 없는데 진짜 음주운전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형량이나 벌금의 강화보다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세 인상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차를 못하게 막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를 못하잖아요. 특히 술을 먹으면 더 통제가 안 되니까 아예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좀만 먹으면 바로 핸드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입력하게 돼 있는 거죠. 입력을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얘가 음주운전하는 그렇게 뭐 이렇게 숨을 불러셔가지고 그 나의 그 입김에서 어떤지 이런 알코올 느낌이 나면 바로 시동이 안 걸리게 하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세금을 대폭 인상시킨다. 이거 맞겠죠? 예방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자,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술을 조금만 먹어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게 맞는 거죠. 자, 단속 경찰을 대거 투입해봐요. 연 1회 안 돼요. 1회는 단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이 술을 먹고 있는 동승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 먹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걸리면 나도 걸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4번은 아니겠죠. 자, 요것도 보면은 서거차도 주민들이 이렇게 봅니다. 한정 같은 거 이거 잘 나오죠. 자, 전남 진도군의 LSC 선정과 함께 직류 배정망 구축 기공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교류예요, 교류. 교류로 들어오면은 전파는 막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전파의 요 양이 많이 유실됩니다. 직류는 다이렉트로 가니까 많이 가긴 하는데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류 배전망을 하면 유실이 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용이 좀 적게 나오겠죠. 자, DC 아일랜드를 구축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배전 선로를 구축하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얘네들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서고차도는 DC 아일랜드를 구축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에너지효를 10% 이상 향상시킨다. 왜 그럴까요? 교류에 있던 거를 갖다가 직류로 바꾸니까 유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류를 생산하는 비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으면 태양광을 이제 아침에만 뜰 거 아닙니까? 태양이?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저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 자, LED 조명 이런 것들이 교류를 공급할 수 있어서 직류 부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기존 교류 공급에서는 전력 변환 과정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향상은 물론 전력 공급의 소용화도 소용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초기 단계에서는 진료 배정망 사업을 선도할 것이다. 자, 그래서 디지털기가 늘어나면서 진료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것이야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주민이라고 이가 얘기한 거죠. 자,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만들면 강풍이 불면 전기가 끊어서 너무 불편한데 새로 보급된 진료 가전제품을 쓰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맞아요. 선로를 교류해서 직류로 바꿀 경우 10% 올라가는데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이기까지 하죠. 너무 많아졌다. 자, 심지어 전기료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류 전력망이나 태양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계속 칭찬 일색이죠. 좋을 거다라고 했죠. 자, 국내 최초 마을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진정한 얼리 어댑터군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주민 일부 중에는 직류가 안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해요. 이건 아니겠죠. 왜냐면 지금 다 좋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고 일단. 자, 차세대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이것도 맞겠죠. 자, 직류 배전 아일랜드를 관광지로 만든다면 지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명소를 만든다는 거지 관광지로 만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직류 아일랜드라 벌써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다고 난리네요. 이것도 아니겠죠. 자, 그럼 1번하고 2번과 3번 정도가 될 텐데 진정한 얼리터 어댑터라기보다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차세대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차세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 되니까 3번이 가장 좀 적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자, 요거는 서민 주민 참여 사업 신청서 양식입니다. 자, 봤더니 사업의 위치에 들어갈 게 뭐냐? 사업의 위치는 이런 거겠죠. 뭐 주소, 건물 명칭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사업 목적인데 기업의 주민 참여 예산 접수, 그다음에 선정 및 선정 후 사업 추진 관련 일체 사항
이런 게 목적인가요?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그 다음에 수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잖아요. 목적이라는 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사업 효과,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사업량. 사업량에는 거기 보면 소요 비용, 사업 기간, 뭐 필요 수량 맞죠? 기대 효과,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 맞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참고사, 뭐 지역 주민 여론 또는 의견, 필요시 위치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내용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걸 보면 한국철도, 수도권 철도가 있는데 얘네가 그 1호선의 열차 운행을 일부 변경했어요. 벌써 4차인가 봐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증편을 했습니다. 일반 열차를 증편했다. 자, 그래서 일부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네 번째 방안입니다. 자, 경부선에 대해서 2회를 급행열차 2회를 일반 열차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열차를 한편 증편을 했어요. 자, 아울러 이때는 구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지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위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이번 수도권 절철 1호선 열차 운행 변경으로부터 1회 24일부터 신창 청량리 구간까지 이렇게 지연 등 불편이 줄어들겠구나.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네 번째 방안인데 이렇게 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번에 철도 개편에 있어서 4월 달에는 전면 개편을 한다니 1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어. 자,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4월 달에 전체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로 급행열차, 일반 열차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서 고객들이 다소 사라지겠어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급행열차는 일반 열차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급행열차는 줄인 거고요. 일반 열차는 한 번 더 증액시켰죠.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렸죠. 자, 이번 조치는 이미 세 차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열차전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나은 방안이구나. 그렇죠? 네 번째 방안이니까 맞겠죠? 자, 9번 4차 조정 주요 조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1차 조치에서는 총 8회 열차에 추가를 했냐. 여기 보니까 1차부터 나와 있죠. 자, 1차는 2회 투입, 6회 증편. 그러니까 총 8편이 증편된 게 맞죠. 자, K711은 일반 열차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급행을 일반으로 전환했는데 이렇게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반이 맞는 거죠. 자, 4차 조치의 내용으로 퇴근 시간대 구로에서 동두천입니다. 자, 구로에서 동두천간을 가는데 그 노선의 증편 열차를 종각에서 타야 되는 사람은 종각은 여기죠. 그러니까 51분에까지 역으로 가면 못 타요. 틀렸죠? 자, 열차 운행 조치가 4차까지 진행되면서 병점 서울 간의 조정은 총 2번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병점 서울 간에 여기 조치가 이렇게 있었고 병점 서울 간에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2번 있는 게 맞겠네요. 자, 3차 조치에서는 13시와 23시에 6회 일반 열차를 했느냐?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